안녕하세요. 사공선근입니다. 오늘 쓰그쓰그 3회차.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최근 제가 주목한 사건 사고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재심 첫 공판을 앞두고 78살의 최말자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공판을 마친 최 씨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자, 이 사건 사고의 인물,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와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했던 정명원 부장검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사라는 직업이 사실 저 같은 취재 기자들은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생소하고 좀 멀리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최말자 씨 사건에서 직접 부장검사, 공판 부장검사가 나와서 사과를 하셨어요. 어떤 사건이었고 어떤 그 공판 과정에서 일들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지검에서 이제 재심이 진행됐는데 최종 무죄를 구형하셨네요. 최말자 씨 사건은 1964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제 19세이던 최말자 씨가 어느 날 그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시도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입안으로 들어온 혀를 이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깨물었는데 이 혀가 일부 절단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최말자 씨가 남성에게 중상해를 가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처벌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인데요. 법 쪽에서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로 모두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되면서 2025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검찰에서는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선고가 한 달쯤 남았나요? 9월 10일 선고 9월 예정입니다. 네, 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유명한 판례가 한 달 뒤쯤이면은 재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건을 판단하게 된 또 유명한 사례로 남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의 기억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혀절단 사건을 아시죠? 아마 부산지검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가슴이 쿵 했죠. 그 사건이 부산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 사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을 잘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어쩌면 이 사건은 이제 결과를 예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네. 그 결과보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사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또 법조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을 잘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 대한 어떤 지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잘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재심을 처음부터 과거 사건을 기록만 보고 시작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셨나요? 우선 이 사건은 매우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의 재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언론 보도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판결문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이제 사실관계를 좀 우리가 구성해 보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배당 받고 보통 공판은 이제 공판검사 한 명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장인 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초임 검사까지 3명의 검사를 더해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건을 그냥 우리가 그냥 뻔히 보면 옛날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정되는 사건 아니야?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언뜻 보이는 것 말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답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층에 있는 검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좀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의견보다는 우리 검사들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년 전에도 배웠던 사건을 지금 우리 초임 검사도 똑같이 배웠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마주하게 되는 감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검사가 이 피해자가 가지고 왔던 이 아픔들을, 이제까지 있었던 아픔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공감해주고 네. 다시 재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세대가 보는 사건도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사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자분과 면담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피해자분을 제가 직접 뵌 거는 그 본 기일에서 잠깐이고요. 전에 이제 그 변호인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네. 거기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하는 방법은 64년에 있었던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다시 2025년의 법정에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이 법정에 올려서 네. 지금의 결론을 도출해 드리는 것이 우리 채말자 씨가 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가 공판 준비기일에 들어갔는데 변호인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었던 완전히 증거를 다시금 재생하고요. 다시 살려내서 그것을 오늘의 법정에서 판단해 보자라는 것이 그 채말자 선생님께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진술을 듣고 과거의 고통을 다시 상기시키는 일이 되고 이제 헤집어지는 결과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희는 이것을 가장 공정하게 그냥 올려드리면 된다. 공정하게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변호인과 면담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시 증거를 다시 막 세워서 다시 결과를 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마음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분의 상처를 다시 헤집지 않는 것.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제 그 선생님 본인이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법률가들끼리 다 끝내놓고 그리고 본 기일은 가장 짧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직접 나오셨던 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장이라는 직책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직접 나오시길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이제 잘 정성껏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토했던 책임자로서 제가 나가서 직접 구형도 하고 사죄도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정말 오랜만에 법복 찾아서 네, 입고 갔습니다. 얼마만에 나가신 거예요? 법복 제 재판 한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짧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라고 보도에 나왔지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 좀 나세요? 근데 어떻게 사죄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사죄 드릴 포인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검찰이 사과를 드려야 되는 핵심적인 지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자체로부터도 보호해야 하지만 사회적 편견이나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시대이든 법률가의 역할은 그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사건을 사건으로서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법률가의 의무인데 네. 당시에 우리 법률가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점에서 제가 법정에서 드릴 수 있는 사과의 어떤 핵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렇게 해서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의 그 법정 안의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법정이 엄청 좁은 법정이었는데요. 아, 네.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방청석에도 사람이 가득했고, 이제 그 좁은 법정이어서 다 들어오지 못하신 네. 분들이 복도에 이제 가득 계셔서 그 열기까지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하얀 옷을 입은 이제 최말자 씨가 들어오셨고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죠. 그래서 그분께 사죄를 드리는데 그분만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에 대한 검찰의 입장 표명이기도 하지만 60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신 저분 개인에게 드리는 사죄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우리 부장을 지켜보는 또 후배 검사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검사분한테도 굉장히 뭐 역사적인 공판이고 또 앞으로 검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겠네요. 당시에 법정의 그 방청으로 로스쿨생들이 또 방청을 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 이후에 우리 로스쿨생들하고는 이제 대화를 잠시 네. 나눴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위의 케이스로 모두 다 배웠는데, 네.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나서 재심으로 바로잡았던 사건으로 다음 후세들은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의미 있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최말자 씨와 변호인들이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증거를 또 수집해서 이 재심이라는 시간까지 오는 데만 60년이 걸렸는데, 검사 입장에서만 보자면 과거 내 선배들의 수사를 혹은 이걸 과잉 방어로 정의했던 선배들을 다시 재정의하고 과오를 바로 잡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요? 부담이 있죠. 그래서 저 내부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결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 분께 가했던 어떤 고통과 상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죄를 드리고 극복해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었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조인 생활을 마무리할 때 여러 사건이 기억에 남으실 텐데 머릿속에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을 하면서 검사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어떤 인생 사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올 때부터 감히. 이 사건은 내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고 여기 왔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좀 가지고 했었던 만큼 대단히 제 개인으로서도 깨달은 바도 많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도 깨달은 바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 사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꼭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사건으로 제가 뭐 무죄 구형을 하고 뭐 이례적으로 또 사죄를 공판장에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재심을 열고 다시 우리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말자 씨의 노력이었거든요. 오직 최말자 씨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재심을 신청을 하셨고, 또 그 재심 개시까지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 곁에 있으셨던 변호인들이 옆에서 이제 충실히 그 증거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장이 마련이 되었고, 네. 그래서 저희로서도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 주인공은 그분들이어야 하고, 그래서 최말자 선생님께 저희는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검사 생활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과 공판을 다루셨을 것 같은데 이 최말자 씨 재심 사건 말고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과 인물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은 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너무 아프거나 너무 이제 고통이 큰 사건들이죠. 당사자들의 고통이 커서 제가 감히 입에 다시 올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주로 기억에 남고요. 이제 법정에 저희가 있으면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 보거든요. 법정에서 연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연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런데 죄명이 이제 불법 촬영을 한 죄로 기소가 됐는데 자신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증거는 수집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이 찍은 영상이 있고 그 영상 안에 그분이 이제 눈이 보이는 채로 활동하시는 그 영상이 모두 있는데도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눈이 보이지 않는 연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뭐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 재판장의 질문에 그 영상은 다른 영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들키기도 하고. 재판장께서 자 증거 목록 몇 번에 있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틀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그 영상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영상을 틀었는데 이제 그분은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안 보이는 줄 알고 이제 재판장이 변호인한테 물었어요. 저기 나오는 피해자가 그 피해자인 것까지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이분이 그 피해자는 맞는데 저거는 그날 영상이 아니고 다른 영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또 자백을 하게 된 셈이네요. 네.